소리 내면 다시 한다. 군화 밑창이 등에 박히자 진흙물이 얼굴로 튀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뭐 숨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진이나 영상 찍는 놈 있으면 영창 직행이다. 전원 오리걸음. 하나, 둘, 하나, 둘. 비에 잠긴 운동장, 병사들의 다리는 이미 휘청였습니다. 김준호, 속도 느려졌다. 죄송합니다. 죄송. 그딴 걸로 끝나냐? 다시. 퍽! 얼굴이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도와주는 놈도 같이 박살낸다. 호우주의보 상황의 야외 훈련은 규정 위반 아닙니까? 운동장이 순간 얼어붙었죠. 조교는 이를 갈며 고함쳤습니다. 규정이 뭔지 알아? 복종. 그게 유일한 규정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비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의심했죠. 소장님 오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군대의 썩은 민낯을 폭로합니다. 장맛비가 사흘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 4주차 한지우는 PX 구석에 앉아 젖은 군화를 바라보며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늘 괜찮다고만 써왔는데 오늘은 왠지 솔직한 마음이 나오고 있었죠. 그때 동기 지환이 다가왔습니다. 야, 한지후. 너도 봤지? 어제 그거. 뭘? 조교가 김준호 얼굴에 침 튀기면서 고함 지르던 거. 준호가 기절할 뻔했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 점호 때 일이었죠. 김준호가 정신력 교육 중 조금 비틀거렸다는 이유로 조교 문영태가 코앞에서 30분간 고함을 질렀습니다. 준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죠. 그런데 말이야. 지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분대장이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심하지 않았대. 요새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알림이었죠.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120mm 넘는다던데? 배수로 또 막혔나 봐. 운동장 완전 호수됐어.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운동장은 정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죠. 며칠 전부터 배수시설 수리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원 집합 5분 후 운동장. 조교 문영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죠. 설마 이 비에 물 저렇게 찬 데서 뭘 한다는 거야? 지환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죠. 호우주의보 상황에서도 훈련을 강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둘러 젖은 군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미처 다 쓰지 못한 편지를 주머니에 접어 넣었죠. 괜찮을 거야. 그냥 간단한 점검이겠지. 하지만 운동장에 나서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영태 조교가 비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험악했죠. 손에는 호루라기와 함께 뭔가 다른 것도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정신력 교육이다. 조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비 맞는 게 싫다고? 전쟁터에서 비 온다고 저기 기다려주나?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나갔죠. 전원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순간 지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에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이었죠. 조교님, 호우주의보가.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조교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
명령에 질문하는 게 어디 있어? 당장 무릎 꿇어.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진흙물이 무릎을 파고들었죠. 옆에서 지환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팔굽혀펴기 준비. 조교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조교가 군화를 신고 첫 번째 병사의 등에 올라섰습니다. 군화 밑창이 병사의 어깨를 짓눌렀죠. 병사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음, 조교가 두 번째 병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곧 지우의 차례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지환이 몰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카메라 버튼을 눌렀죠. 이건 남겨야 해. 지환의 작은 속삭임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지우는 흙탕물에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늘 참고 견디라고 하시던 할머니지만 이런 상황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조교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교 문영태의 군화가 지우의 등에 올라섰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진흙물이 얼굴에 튀기며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으아. 지우가 신음을 흘렸지만 조교는 더욱 강하게 발을 눌렀습니다. 소리내면 다시 한다. 군화 밑창의 울퉁불퉁한 패턴이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견뎠죠. 옆에서 다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조교가 천천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마치 병사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톤이었죠. 지환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움직이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 힘들었지만 이 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조교가 마지막 숫자를 외치고 다음 병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우는 가슴을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죠. 등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차례, 조교가 지환 앞에 섰습니다. 지환은 재빨리 휴대폰을 진흙 속에 숨기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죠. 너 뭐 숨겼지? 조교의 예리한 눈빛이 지환을 향했습니다. 지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손 보여봐. 문영태가 지환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조교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교가 전체 병사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위협적인 어조였죠. 혹시 몰래 사진이나 영상 찍는 바보는 없겠지? 그런 놈 걸리는 순간 군사기밀 누설죄로 영창 직행이다.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지환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흙 속에 묻힌 휴대폰을 생각했죠. 좋아, 그럼 계속하자. 전원 오리걸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릎까지 찬 진흙물에서 오리걸음을 하라는 것이었죠.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달한 병사들에게는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조교가 박수를 치며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물을 헤치며 오리걸음을 했죠.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강도의 훈련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김준호, 속도 느려졌다. 조교가 어제 기절할 뻔했던 김준호를 지목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다리를 떨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나? 다시. 김준호가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교가 다가가서 준호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죠. 퍽! 김준호가 진흙물에 얼굴부터 박았습니다. 물과 흙이 사방으로 튀었죠. 일어나! 김준호가 진흙을 뱉으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보다 못한 다른 병사가 손을 내밀려고 하자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는 놈도 같이 쳐버리다. 그 순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였죠. 조교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 호우주의보 상황에서는 야외 훈련을 중지하는 게 규정 아닙니까? 순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죠. 조교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 발령했고 군 안전 규정상.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규정 가르치는 거야? 조교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죠. 규정이 뭔지 알아? 상급자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규정이다. 조교가 지우의 코앞에서 고함을 질렸습니다. 침이 얼굴에 튀었죠. 너 같은 놈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는 거야. 다들 고맙다고 해. 다른 병사들이 지우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너무. 닥쳐. 조교가 지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지우가 진흙물에 뒤로 넘어졌죠. 오늘 이 새끼 때문에 전체가 1시간 더 한다.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진흙물에서 일어나며 후회했습니다. 괜한 말을 했나 싶었죠. 그때 지환이 몰래 진흙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걸 밖으로 알려야 해. 지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원 다시 엎드려 뻗쳐. 이번엔 이 시간이다. 조교의 냉혹한 명령이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은 무거운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젖은 군복을 말리며 각자 침묵 속에 잠겨 있었죠.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야, 한지후. 지환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이거 봐. 지환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화질이 떨어졌지만 조교가 군화로 병사들을 짓누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볼까? 다른 기수들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때 침대 맞은편에서 김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준호의 얼굴은 아직도 창백했습니다. 오늘 진흙물에 얼굴을 받고 난 후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지환이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무언가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국방부 훈련 안전 규정이야. 화면에는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 야외 훈련 중지 권고, 안전 장비 미착용 시 접촉 훈련 금지 등의 내용이었죠. 권고라고 되어 있네. 의무가 아니라.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권고를 무시하는 건 문제 아닌가? 지환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휴대폰을 조작했죠. 야, 이것도 봐. 인권신고 센터 번호야. 진짜 신고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부사관이 들어왔죠. 전원 기립, 휴대폰 점검한다. 병사들이 황급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환은 재빨리 휴대폰을 이불 밑에 숨겼죠. 오늘 훈련 중에 몰래 촬영한 놈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직 부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당자는 자진신고하면 관대하게 처리해주겠다. 하지만 걸리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좋다. 그럼 전수조사 들어간다. 부사관이 첫 번째 침대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불, 사물함, 심지어 속옷까지 샅샅이 뒤졌죠. 지환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영상이 발견되면 지환이 큰일 날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영상이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증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부사관이 지환의 침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베개 밑을 뒤졌죠. 하지만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둔 것 같았죠. 이상하네.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부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자진신고 안 하면 전체 연대 처벌이다. 그 순간 지우가 결심을 했습니다. 부사관님, 신고할 게 있습니다. 지환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훈련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야외 훈련을 강행하고 안전 장비 없이 접촉 훈련을 실시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부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정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지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생활관이 조용해졌죠. 진정서? 네. 정식으로 상급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부사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완전히 돌았네. 좋아, 해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부사관이 나가고 난 후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죠. 야, 너 미쳤어? 한 병사가 지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체가 표적이 되는 거야.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긴 군대라고. 지환이 복잡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아니지만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정서를 쓸 것인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하 야외 훈련 강행, 조교의 군화를 이용한 신체 압박,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조사 요청. 세밀하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증인까지 모두 적었죠. 정말 낼 거야? 지환이 물었습니다. 응.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지환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증인으로 서명할게. 두 사람은 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과연 이 진정서가 제대로 처리될까요? 중대 사무실 앞에서 지우와 지환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든 손이 떨렸죠. 안에서는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자. 지우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최수혁 대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커피잔과 함께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무슨 일이야?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대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진정서? 뭔 일로? 어제 훈련 관련해서입니다. 최 대위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거 문영태가? 네. 증거는 있어? 지후와 지환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상이 있긴 하지만 아직 공개하기에는 위험했죠.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라.
그 상황에 있던 병사들 말이지. 최 대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군대에서는 말이야.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상급 부대에 이걸 올려보겠지만 최 대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덮자고 하면 나도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기다려봐.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후와 지환이 사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문영태 조교와 마주쳤습니다. 조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우리 영웅들이네. 조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정서 냈다며? 대단하네. 지우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조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교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설마 몰래 촬영 같은 건 안 했겠지? 조교가 지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 건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하거든. 최소 6개월은 영창이야. 지환이 삼킨 침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다시 검사받아야겠네. 조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환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냈죠. 조교가 휴대폰을 받아 갤러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환이 미리 영상을 삭제해둔 상태였죠. 이상하네. 분명히 찍었을 텐데. 조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죠. 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휴대폰 압수한다. 디지털 포렌식 돌려보자.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권한? 여긴 군대야. 의심되는 건 다 조사할 수 있어. 조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오늘부터 특별관리 대상이다. 특별관리요? 응. 매일 추가 훈련, 작업 배치, 그리고 조교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병사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누가 고자질쟁이인지. 그날 저녁 점호 시간, 문영태 조교가 전체 병사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대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지후, 김지환 이 두 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후와 지환에게 집중됐죠. 내용은 훈련이 과도했다는 거네요. 조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훈련이 과도했나요?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그럼 과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조교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지후, 내가 혼자 예민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다른 병사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만 힘들다고? 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진실을 말할 리 없다는 걸 알았죠.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너희 둘은 따로 훈련받는다. 그날 밤부터 지우와 지환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잘 때 추가 훈련, 식사 시간에도 작업 배치,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굳은 일이 돌아왔죠. 야,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다른 병사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받으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죠. 진정사건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지우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막상 보니 허탈했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지환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때 최수혁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최대한 노력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위에서는 일을 키우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증거도 없고
최 대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그만 포기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규정도, 신고도 다 물처럼 사라지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진정서가 무혐의 처리된 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후와 지환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 식당에서 설거지,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도 끝없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한지후, 김지환, 탄약고 정리하러 가. 문영태 조교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추가 작업이었죠. 또야? 지환이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얼굴이 푸석푸석했죠. 탄약고는 습하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며 정리하는 일은 체력적으로 한계였죠. 이러다 정말 죽겠어. 지환이 탄약 상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우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우도 한계에 달해 있었죠. 그날 밤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우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우야. 지환이 황급히 달려와 지우를 흔들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의무병, 의무병. 지환의 외침에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9도가 넘었죠. 의무대로 옮겨야겠어.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지우를 진찰했습니다. 무릎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고 염증 반응도 나타났죠. 언제부터 이랬어?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프긴 했는데. 왜 진작 오지 않았나? 이건 감염 위험이 있어. 군의관이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하고 항생제 투여해야겠어. 그 소식이 중대에 전해지자 문영태 조교가 의무대로 찾아왔습니다. 뭐, 입원? 네, 염증이 심해서 당분간 치료받아야 합니다. 에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조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확실한 염증 수치가 나왔습니다. 군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낫게 해서 복귀시켜.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돼. 조교가 나가고 난 후 지우는 병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흙탕물에 무릎을 꿇었던 일이 원인인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 연관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작은 빨래방에서 한미월 할머니는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시간당 120mm 폭우 예보, 하천 범람 위험. 미월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문득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지우는 괜찮을까? 최근 지우의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던 편지가 2주째 오지 않았죠. 마지막 편지도 평소와 달리 간단했습니다. 미월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군복과 함께 예비역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한미월 예비역 소장. 미월은 젊은 시절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소장까지 진급한 인물이었죠. 저녁 후에는 조용히 빨래방을 운영하며 손자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본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행위 사건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였죠. 설마 우리 지우가. 미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죠. 비 이렇게 오는데 어디 가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자 보러 가야겠어요. 면회도 아닌데? 비옷 걸치고라도.
난 가야겠구나. 미월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군부대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몰랐죠. 한편 의무대에서 지우는 지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교가 뭐라고 하던 걸려서 거짓말했다더라. 내가 오해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녀. 지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이제 완전히 등 돌렸어. 내가 고자질쟁이라고. 미안해, 지환아. 너까지 말려들게 해서.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때 의무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간호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면회일도 아닌데? 그런데, 계급이, 간호병이 머뭇거렸습니다. 소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죠. 문이 열리며 비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의심했죠. 할머니? 지우야. 미월이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열이 있었죠. 괜찮다며. 지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소장님이라고요? 옷은 벗었지만 책임은 벗지 않았다. 미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손자를 이런 상태로 만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면회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월이 지우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죠. 열이 많이 나는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곧 나을 거예요. 지우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미월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미월의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무릎은 왜 이렇게 부었니? 미월이 지우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바지 위로도 부기가 눈에 띄었죠. 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훈련 중에 다쳤어요. 어떤 훈련? 미월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호우주의보 날 미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그날 배수로는 어땠니? 막혀서 물이 많이 찼어요. 미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할머니가 정말 소장님이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그때는 여성 장교가 드물었거든. 미월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군대 이야기는 하기 싫었어. 특히 내가 입대하고 나서는. 미월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더라. 할머니도 그런 일 당하셨어요? 당했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지. 미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전부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호우주의보 날의 훈련, 조교의 가혹행위, 진정서 제출과 그 후의 보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미월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죠. 증거는 있니? 지환이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휴대폰이 압수됐어요. 영상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지환이가 미리 다른 곳에 백업해뒀을 거예요. 미월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친구 어디 있니? 생활관에 있을 거예요. 만나봐야겠다. 30분 후 미월은 지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환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환아, 할머니가 물어보는 것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네, 할머니. 영상이 정말 있니? 지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이었죠. 있습니다. 어디에? 클라우드에 업로드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미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 영상 할머니가 봐도 될까? 지환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흔들리고 화질이 떨어졌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미월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조교가 군화로 병사들을 짓누르는 장면, 진흙물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건 완전한 가혹행위야. 미월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지환이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거야. 미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우랑 저만 더 힘들어질 수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머니가 보장한다. 미월이 지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환아, 내가 용기 내서 이 영상을 남겨준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지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부담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뭘 해야 하죠? 일단 이 영상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해. 하지만 단순히 부대 내부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미월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군인권센터, 언론사까지 동시에 제보할 거야. 이번에는 덮을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때 지환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보세요. 그것은 서약서였습니다. 진정서 관련 사실 묵은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죠. 문영태 조교가 서명하라고 했어요. 거짓 신고였다고 인정하라는. 미월이 서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서명했니?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잘했어. 미월이 서약서에 줄을 그었습니다. 이런 건 서명하는 게 아니야. 진실을 포기하는 거니까. 지환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그게 맞다. 미월이 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환아, 내가 찍은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지우만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까지. 그날 밤 미월은 오랫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 동료들, 언론인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미월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옷은 벗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한편 지우는 의무대에서 지환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지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로. 지우도 마음 한편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3일 후 신병교육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월에 제보가 들어간 후 국방부 감찰실과 언론사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영태 조교는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언제 복귀하는 거야? 조교가 의무대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빨리 복귀시켜. 도망 다니지 말고. 그날 아침 하늘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또다시 집중호우 예보를 발표했죠.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원 집합, 10분 후 운동장. 문영태 조교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설마 또, 이 비에 또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조교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지난번 일을 덮기 위해서라도 같은 상황을 재현하려 했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장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수로 수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도 정식력 교육이다. 조교가 비옷을 입고 호루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병사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오늘 제대로 보여주겠다.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화는 없었지만 다른 병사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전원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어제처럼 똑같이 한다. 조교가 첫 번째 병사의 등에 군화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중지. 확성기에서 울린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작을 멈췄죠. 합동 점검팀 도착. 전체 훈련 중지하고 제자리에서 대기. 운동장 입구로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사단 감찰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동시에 나타났죠. 문영태 조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습니다. 비옷을 걸친 미월이었죠. 저분이.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월이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예비역 소장 한미월입니다. 그 한마디에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의 재현입니다. 미월이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태블릿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이 찍었던 그 영상이었죠. 조교가 군화로 병사들을 짓누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감찰관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렸죠. 문영태 조교가 다가와 항의했습니다. 이거 불법 촬영 아닙니까? 군사기밀. 군사기밀? 미월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병사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게 군사기밀인가요? 훈련입니다. 정당한 훈련이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똑같이 해보세요. 미월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호우주의보 하에 무릎까지 찬 진흙물에서 병사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군화로 등을 짓눌러 보세요. 조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못하시죠? 정당한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감찰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영태 조교 배수로 수리 예산이 어디로 전용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 감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수로 수리 예산 3천만 원이 간부 회식비와 시설 개선비로 전용된 결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것도 있고요. 조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월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아이들을 무릎 꿇린 건 비가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알리려 했던 병사들을 보복했습니다. 진정서를 낸 병사를 특별관리라는 명목으로 괴롭혔죠. 기자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영태 조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감찰관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배수로 문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안전규정은 왜 무시했습니까? 병사들 진정서를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월은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때 의무대에서 지우가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죠. 할머니, 지우가 미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폭우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진흙물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한 달 후 신병교육대 운동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안전교육장이라는 새로운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지우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동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부임한 교관의 첫 안전교육 시간이었죠.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김중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위험한 행위일 뿐이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안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김중희의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훈련은 강해야 하지만 안전은 더 강해야 합니다. 지우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죠. 교육이 끝나고 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환이 옆에서 말했죠. 요즘 완전히 다르지? 정말 그래.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영태 조교는 어떻게 됐대? 전속 조치되고 재교육 받는다던데. 그리고 배수로 예산 전용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들었어. 지환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그때 생활관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병사들이 몰려들어 확인했죠. 가혹행위 신고 관련 징계 결과 발표. 문영태 조교는 정직 3개월, 최수혁 대위는 견책, 그리고 부대 전체에 안전교육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힘들어했던 준호였는데 이제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저녁 시간 지우는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모든 게 좋아졌어요. 더 이상 무릎 꿇고 진흙물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은 없을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지우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장맛비가 시작되던 날부터 할머니가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 주신 날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잘못된 건 참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때 지환이 다가왔습니다. 편지 또 써? 응, 할머니께.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지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그냥 빨래방 하시는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부사관이 들어왔죠. 한지후, 김지환 나와. 두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뭔가 잘못했나? 지환이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김중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네. 너희 2명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려고 한다. 임무요? 앞으로 신병교육대 안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해달라.
김중희가 설명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에게 안전 교육도 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야. 지후와 지환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겠어? 김중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보직이야.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고. 정말요? 그럼 너희가 보여준 용기를 인정한다는 뜻이야. 지우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새로운 신병들이 입대했습니다. 지후와 지환은 안전 모니터링 요원 완장을 차고 그들을 맞았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지우가 신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훈련 중에 위험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신고해도 불이익 없나요?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보장할게요. 지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께 보낼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후배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는 새로 설치된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부산의 빨래방에서 미월은 젖은 군복을 말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 안전 시스템 개선, 가혹행위 방지 대책 마련. 뉴스에서 지우의 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다행이구나. 미월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지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월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죠. 잘 자랐구나, 우리 지우.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우린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미월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였죠. 장마가 끝나고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도 지우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았죠.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훈련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일에 맞설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지후의 용기와 미월 할머니의 지혜가 만나 불의에 맞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나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았죠.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